안녕하세요, 수건도둑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제가 요즘 레이 중고차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타는 차량 별개로 가끔 출퇴근도 하면서 약간 장난감처럼 쓸 수 있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볼 수 있는 거기에 가끔 캠핑, 차박 그런 걸 할 수 있는 친구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차 등급은 무조건 터보로 왔어요. 일반 모델은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레이 타보신 분들은 진짜 잘 아시겠지만 차가 어디 고장났나? 야 무슨 풀악셀 밟았는데 속도가 60, 70에서 올라가질 않아. 이런 정말 대단한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밑에 친구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는데요. 물론 얘네가 한 150, 200 그 정도 더 싸긴 한데 만약 그냥 일반 레이를 산다? 그럼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더 빠져서 그거 심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 최대한 터보 쪽으로 왔는데요. 이 터보가 매물이 별로 없는 게 요즘 캐스퍼는 터보가 훨씬 많지만 이 레이는 당시에 좀 인기가 없어서 터보의 매물이 거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차값이 말도 안 된다. 야, 당시 그래도 1500 하던 경차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15만 킬로가 다 됐는데 감가가 1000만 원도 안 됐어? 야 이거 차가 이렇게 비싸냐. 진짜 이 당시 나오던 그럼 산타페, 소렌토 걔네들하고 어깨를 견주어도 좋을 가격대가 나오면서 야 진짜 차값이 말도 안 되는구나. 수건도둑님 이거 괜찮은데요? 12년식 10만 킬로 720 괜찮네 할 수 있는데 얘는 뒤에 뼈대 박은 차량이라서 당연히 사면 안 되는 차량이고 이제 몇 대가 이렇게 쫙 있는데 다 가격이 정말 심상치 않죠. 야 그래서 이 값이면 차라리 새 차를 뽑겠다 하고 캐스퍼를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 캐스퍼가 재고가 정말 많잖아요. 그래서 할인도 거의 100만원? 야 이거 나쁘지 않다 괜찮다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가끔 차박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일렬이 눕혀지는 그 컴포트 옵션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들어간 차량이 거의 없는, 저 개인적으로는 내비게이션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아예 할인이 안 된다. 그래서 또 이렇게 견적을 내다보면 하나하나 넣다 보면 또 풀옵션이야. 인스퍼레이션에다가 액티브 넣고 액티브 플러스 넣고 하면 또 2017만원, 배송비까지 하면 거의 2040만원, 선수금 600 넣고 한 36개월 굴리면 월 42만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 야 이거 그냥 막탈 세컨카를 한 달에 40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야 이거 쓰는 만큼 뽕 뽑으면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게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인데 또 경차인데도 갖고 싶고 그럼 또 이 레이 중고차로 와서 또 이렇게 훑어보는데 야 가격이 또 쉽지 않네 하고 이번에는 터보를 빼고 보면 등급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럭셔리 밑에는 그 시트 높이 조절이 안 돼. 이 망할 경차는 그런 것들도 다 옵션이죠. 그렇기 때문에 럭셔리나 이 프레스티지 이 둘 중에서 봐야 되는데 야 주행거리 한 15만 밑에까지 이 레이가 또 은근 잘 퍼지는 차 하긴 안 나가는 거 쥐어 짜내니까 RPM도 높게 쓰고 무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엔진이 퍼지는 경우가 많다. 특히 터보는 그냥 4단이 아니라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서 내구성이 상당히 메롱인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는데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이 민트색 있잖아요. 민트색은 한 100만원 정도 싸고 하얀색은 늘 그렇듯 한 100 정도 비싼. 근데 좀 민트색도 상당히 귀엽고 예쁘고 야 근데 얘도 10년 된 거 10만 킬로 근데도 570 제가 언제 해놓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찜되어 있는 이 친구를 한번 보자면 이제 이렇게 생긴 모르면 간첩 이것도 아니고 간첩들도 아는 그런 도로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이는 그런 레인데요. 하지만 안타까운 건 여기 보라색 썬팅 보이시죠? 썬팅이 유통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얘는 갖고 오자마자 썬팅을 한번 싹 바꾸면 그냥 가성비로 바꿨을 때 차 한 대분에 한 35? 그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. 휠은 이렇게 불쌍한 14인치가 들어가는데 이건 요즘에 그 모닝이나 레이 새 차들이 그냥 탈거하는 거 있거든요. 그런 거 세트로 사면 한 3, 40? 그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갖다 버려버리고 그 친구를 갖다 끼면 좀 더 싸게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12년식 13년식이 싸긴 싸요. 근데 확실히 그 초반에 나오던 애들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아픈 데가 있어. 고질병이 있는데 누유는 확실히 보셔야 하고요. 물론 성능 기록 부상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제 갖고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이 아닌 매매상에서 사서 그 한 달 2000km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를 사신 다음에 어디 정비소 가서 띄워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. 이제 또 터보는 실내가 무조건 블랙 혹은 여기 이상하게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두 가지 인테리어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 레이는 럭셔리부터 이런 베이지 컬러의 인테리어도 선택할 수 있다. 이게 굉장한 장점으로 보였고요. 확실히 칙칙한 애들보단 이렇게 확실히 밝은 친구들 시트 구겨짐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 정도 연식의 차량임을 생각했을 땐 그래도 나쁘지 않다. 또한 레이 고질병이 이 핸들 까짐이 엄청나거든요. 여기도 보시듯 핸들 까짐이 있는데 얘는 좀 별로네 이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레이가 다 갖고 있는 그런 핸들 까짐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사서 커버를 씌우거나 복원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핸들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가스코 그거 염색제로 이렇게 염색을 하면 싹 복구가 되더라고요. 그게 신기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히려 이런 까진 핸들을 좀 더 선호. 또 이렇게 기능이 거의
없는 깡통 라디오가 들어가는데 이 친구도 뭐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오토 딱 달면 되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고, 룸미러는 눈부심 방지 룸미러, 또 뭐 각종 내장재가 전부 다 뭐 사용감이 있긴 한데 야, 이 10년 된 차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. 이렇게 2열 열선까지 있는 친구, 그리고 레이의 장점인 이 2열을 눕혔을 때 오는 광활한 공간, 이제 구형 레이에다가 시트 레일 개조를 하고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일자 폴딩을 만든 다음에 딱 그 매트릭스 깔고 차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매우 크고요. 사실 뭐 요즘 레이가 터보만 달고 나왔어도 레이 신차 쪽을 좀 더 봤겠지만 아쉽게도 터보가 없는, 네,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조수석만 이렇게 눕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운전석도 개조를 하면 이렇게 딱 눕혀지더라고요. 한 5만원인가 7만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고, 이 불쌍한 기어봉도 탈거하기 쉬우니까 그냥 다른 걸로 바꾸는 거로, 그리고 뭐 오토 에어컨이 아니긴 한데 야, 이거 뭐 10년 된 차인데 이렇게 관리를 잘했어? 생각이 확실히 들죠. 민트도 작고 보다 보니까 이거 약간 개구장이 같은 얼굴, 여기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 같은데, 한 가지 확실한 건 야, 내가 이거 570 주고 사도 한 5년 있다 팔아도 300은 받을 것 같은데? 무엇보다 뭐 유지비가 싸니까요. 이제 내년에 결혼하고 저 집 구하면 한 달에 톨게이트비만 한 13만원 나올 것 같은데 그거만 반으로 해도 얼만가. 상당히 경제적인 레이인데 뭐 어디 장거리 갈 때는 그냥 3시리즈 타고, 이 친구는 가볍게 출퇴근, 일할 때 뭐 짐 실어할 때는 가끔 쓰고. 아, 이거 불쌍하게 또 이렇게 보라색 썬팅 보이시죠? 또 앞에는 보라색 아닌 거 보니까 앞에는 썬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, 이러면 여름에 더 죽을 수 있는. 아무튼 그래서 요즘 고민이 참 많은데요. 레이를 중고차로 사냐, 레이 터보를 사냐, 캐스퍼를 신차로 사냐,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참고해서 결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특정 컨텐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짐 실을 수 있고 공간 넉넉하고 출퇴근으로 탈 수 있는 차, 세컨카로 쓸 수 있는 차, 그런 차를 찾다 보니까 뭐 레이만한 차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. 이상 수건두둑이었습니다.